차가운 법정 안한서윤 검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피고인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날카로운 각도로 빛을 반사하고 흰 셔츠 컬러는 단정하게 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최연소 여성 검사로 이름을 날리는 한서윤은 오늘도 변함없이 정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서윤은 마지막 발언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법정은 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피고인을 향합니다. 가족 환경이 어려웠다는 건 범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서윤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그 목소리는 법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주장 앞에 피고인은 고개를 떨구고 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서윤은 검사실로 돌아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비춥니다. 그녀는 피로한 듯 잠시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항상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한서윤의 사무실 벽에는 상장과 표창장이 가지런히 걸려 있지만 개인적인 사진이나 장식품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업무와 성과만이 그녀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꿈이 없던 눈동자를 가진 어린 서윤이 구석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다시 서랍 속에 넣습니다. 한서윤은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익숙한 고독함을 느낍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혼자입니다. 보육원에서의 시간, 엄마가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벽, 이것이 서윤이 만들어낸 삶의 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서윤은 텅 빈 냉장고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할 생각에 그녀는 한숨을 내쉽니다. 승진과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사건의 기소장을 검토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서류를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낯선 여성이 문간에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다소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서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서윤이니? 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원 접수는 아래층에서 하셔야 합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뭐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 미숙이야. 정미숙, 내 엄마.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은 듯합니다. 그녀의 귀에 엄마라는 단어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미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서윤과 젊은 미숙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서윤은 사진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립니다. 제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합니까? 당신은 20년 전에 저를 버렸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순간 굳게 지켜왔던 감정의 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가 소용 있겠냐만 그래도 너를 만나야 했어. 왜요?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서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 많이 아파. 가난 말기야.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미안하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서윤은 갑자기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미워해왔던 사람 때문에 버려졌다는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죽는다고 용서를 구하다니 서윤은 차갑게 말합니다. 가세요. 당신이 필요했던 건 20년 전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고 돌아섭니다. 그것은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미숙이 떠난 후 서윤은 책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미숙이 놓고 간 메모지를 바라봅니다. 병원 주소가 까맣게 눈에 들어옵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구겨 휴지통에 던져 넣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엄마.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칠게 서류를 넘깁니다. 하지만 집중은 되지 않습니다. 서윤은 결국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얼굴, 따스한 손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모든 것. 보육원의 차가운 바닥, 외로운 밤들. 오후에 서윤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받습니다. 19세 청년이 입양부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어린 적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입양되었으나 지속적인 정서적 문제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서윤은 평소와 달리 파일을 읽는 내내 불편함을 느낍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데 동료 검사 민혁이 다가옵니다. 민혁은 서윤보다 1년 선배로 함께 여러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같이 식사라도 할까? 평소라면 서윤은 바쁘다며 거절했겠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은 검찰청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말이 없고 맥주잔만 자꾸 비웁니다. 무슨 일 있어? 민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의 서윤이 아니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내쉽니다. 오늘 엄마를 만났어. 20년 만에. 민혁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서윤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녀가 죽어간 때 가난 말기라고 용서를 구하러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돌려보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와서. 민혁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서윤의 떨리는 손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강인한 겉모습 아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느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상처를 목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20년 동안 생각해왔던 미움 버려진 기억.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어간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혁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혹시 그동안의 사정을 들어볼 생각은 없어? 사람들은 보통 자식을 버릴 만한 이유가 없잖아. 서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는 건 변명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미숙이 놓고 간 메모를 다시 꺼내 병원 이름을 바라봅니다. 왜 버렸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날 서유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미숙이 적어준 병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 도착해서 서유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떨립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옳은 걸까? 용서할 수 있을까? 버려진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서유는 결국 돌아섭니다. 대신 서유는 보육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별빛 보육원을 방문합니다. 운 좋게도 20년 전부터 일해온 원장 선생님이 아직 그곳에 계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서윤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한서윤 검사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원장 선생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때 일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옵니다. 너희 어머니 정미숙 씨는 내가 5살 때 너를 데려왔어. 내가 잊을 수 없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 절망과 사랑이 뒤섞인 그런 눈빛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지. 미숙 씨는 너를 놓고 가는 날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지만 아이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더구나. 서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엄마가 연락처를 남겼다니. 그동안 서유는 엄마가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데려온 거죠?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들었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더구나. 미숙 씨는 자살까지 시도했었어. 그러다 내가 걱정되어 널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던 거지. 서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알던 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가득 찼던 마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원장님, 제 기록에는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나요? 원장님은 서류를 더 넘기다 멈춥니다. 내가 10살 때까지 매년 내 생일에 찾아왔어. 멀리서 너를 바라보기만 했지 말을 걸지도 않고 선물만 두고 갔어. 내가 누가 준 선물인지 묻지 않도록 우리 보육원 이름으로 전달했단다. 서유는 갑자기 어린 시절 생일마다 받았던 작은 선물들이 떠오릅니다. 항상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그 선물들이 실은 엄마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10살 이후에는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소식이 끊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큰 병원에 입원했더구나. 그 이후로는 몇 번 편지를 보내왔을 뿐이야. 서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서유는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니, 엄마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서유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서유는 집중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입양가정, 폭행, 사건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서유는 피의자의 심리평가서를 읽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분노. 서유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서유는 미숙이 남긴 병원 주소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들어갑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미숙이 누워 있습니다. 서윤이 들어오자 미숙의 눈이 밝아집니다. 왔구나. 미숙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윤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원장님을 만났고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10살 이후로. 아팠어. 암이 처음 발견됐을 때였지. 그때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치료받고 나아지면 그때 내게 가려고 했는데. 병이 자꾸 재발했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네. 미숙의 창백한 손이 이불 위에서 떨립니다. 서윤은 그 손을 바라보지만 잡지는 못합니다. 내가 널 놓고 온 건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그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었어. 내가 너무 많이 맞아서 자살까지 시도했었지 하지만 내가 걱정돼서 그럴 수 없었어. 널 안전한 곳에 두고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윤은 이제 엄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에 너를 보러 갔어.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시 헤어질 때 너무 힘들 것 같았어. 너도 나를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지.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돌아가셨어. 내가 12살 때 술 마시고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20회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미숙이 서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넌 참 훌륭하게 자랐구나. 검사가 됐다고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서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의 칭찬을 들으니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미워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든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서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강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높은 벽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입양가정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직접 만나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제 서윤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19살. 청년은 긴장한 모습으로 조사실에 들어섭니다. 김준호 씨, 나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한서윤 검사입니다.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태도에 동석한 민혁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서윤은 준호에게 평소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릴 적 기억, 입양된 후의 생활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의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버려진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뭔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입양 부모님이 저를 혼낼 때마다 또 버림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노가 쌓이고 결국 폭발해 버렸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민혁이 서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너 많이 달랐어. 평소 같으면 가족 환경 타령은 핑계라며 단칼에 잘랐을 텐데. 서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나도 이제야 그걸 인정하게 됐어.
서윤은 퇴근 후 다시 미숙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미숙은 오늘따라 유난히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움보다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큰 희생을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합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다니.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난 그런 자격이 없는데.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느낌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이해해요. 미숙은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미숙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됩니다. 의사는 시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윤은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려 합니다. 그녀는 미숙에게 자신의 보육원에서의 생활 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미숙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메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미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응급처치를 받던 중 미숙은 서윤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서윤은 엄마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봅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널 두고 온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는 행복해. 서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미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엄마 이제 와서 이해하게 되어서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미숙은 희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가 나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밤새 서윤은 미숙의 곁을 지킵니다. 새벽이 되자 미숙의 호흡이 더욱 불규칙해집니다. 서윤은 미숙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제 막 찾은 엄마를 또 잃고 싶지 않다고. 미숙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윤을 바라봅니다. 내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너는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어.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 서윤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큰 소리로 엄마 품에 안겨 울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그녀는 미숙의 손을 꼭 잡고 흐느낍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은 채로 미숙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매만지며 속삭입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은 장례를 직접 준비합니다. 화장한 미숙의 유골은 서윤이 어린 시절을 보낸 보육원 근처 작은 공원에 뿌립니다. 그곳은 미숙이 매년 서윤의 생일에 멀리서 지켜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민혁도 참석합니다. 그는 서윤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 줍니다. 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제 서윤은 이해하게 됩니다. 장례식 후 서윤은 미숙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합니다. 그곳에서 서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벽 한쪽에는 서윤의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 검찰에 임용됐다는 소식, 첫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뉴스. 미숙은 멀리서나마 딸의 성장과 성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미숙의 장례식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사로서 정의를 추구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자신의 경험. 그리고 엄마를 다시 만나면서 알게 된 진실은 서윤의 내면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입양가정 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준호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심리 상담을 조건으로 한 선처를 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의 서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와 이유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서윤은 특별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자랐던 별빛 보육원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서윤은 보육원에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미숙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서윤은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도 이곳에서 자랐고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엄마를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끝나고 서윤은 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어떠세요? 서윤 씨 원장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요. 서윤이 미소 짓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혁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 동료들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자신의 주변에 쌓았던 벽을 허물어가는 중입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거실 벽에 새로 걸어둔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미숙의 아파트에서 찾은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5살 무렵의 서윤이 미숙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미숙의 장례식 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엄마와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미숙이 남긴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미숙은 20년 동안 서윤에게 쓴 편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미숙의 사랑을 느낍니다. 책상에 앉아 서윤은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합니다. 상처와 치유, 만남과 이별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서윤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엄마 나 잘 컸어. 당신이 모르게 아주 잘 지금은 당신이 알게 더 잘 지낼게요.